서울에 사는 67세 남성 김용현 씨는 요즘 자주 그러하듯 오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곤 했습니다. 4년 전 그는 30년 넘게 일하던 직장에서 은퇴했습니다.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아내와 무직인 딸과 함께 살면서 그의 재정 상태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잔소리가 없던 아내가 최근 들어 집에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른 새벽 그는 무력감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처 없이 걷던 김 씨는 예전에 지나쳤던 탑골공원이라는 공원에서 노인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무료 급식이 제공된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한번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도착한 그는 이미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무료 식사 자리를 예약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김 씨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옆에 앉은 70대 남성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너무 늦게 도착해 배고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식사를 보장받는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하 6도까지 떨어진 추운 겨울 아침이라 기다리는 시간이 불편했습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와 목도리, 귀마개를 착용했지만 김 씨는 여전히 귀와 발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먹밥과 단무지, 된장국 등 소박한 식단이었지만 김 씨에게는 반가운 안식처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옆에 앉은 노인은 지인 중 한 명이 아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다는 등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김 씨는 가족의 질병과 같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저축한 돈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김 씨는 공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 남성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고 다른 남성은 택시기사로 평생을 일했지만 아내의 장기 투병으로 병원비 때문에 저축한 돈을 모두 날렸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김 씨에게 돈에 신중을 기하고 위험한 사업을 피하며 건강을 우선시하라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김 씨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미래를 위한 준비의 중요성과 많은 노년층이 노후에 직면하는 현실을 더 잘 알게 된 채 공원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던 김 씨는 고물을 팔고 있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겨우 생계를 유지할 만큼만 벌고 있었고 전문 수집가들의 등장으로 고철 가격마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었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탑골 공원에서 만난 노인들의 고군분투를 교훈 삼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항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냉정하게 일깨워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남성 김용현 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일상은 그의 삶에서 규칙적인 일이 되었고 나이가 들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명 회사의 직원으로 퇴직 후에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30년 넘게 부지런히 일했던 그에게는 당장 책임져야 할 일 없이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약 4년 전 그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일에 헌신한 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취업 시장은 어려웠고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산발적인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마저도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재정적 부담에 더해 은퇴해 수입이 없는 아내와 무직인 딸과 함께 집을 나눴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수년간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저축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항상 지지해주고 이해해주던 아내도 최근 들어 재정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나 잔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던 아내는 최근 들어 돈을 더 벌어오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점점 무력감을 느꼈고 날이 갈수록 가족에게 기여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불평이 잦아지고 딸이 취직하지 못하면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깊어져 정서적 부담도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김 씨 자신의 부적절함까지 더해져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키웠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축과 아르바이트로는 가족에게 익숙했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더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습니다. 항상 든든한 가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이제 가족을 실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는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고 죄책감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어느 날 아침, 김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이른 아침의 고요함은 모든 것을 고요하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이 고민을 털어놓기 전에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뚜렷한 계획 없이 그는 숨막히는 집안 분위기를 벗어나고 싶어 차가운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서울 거리를 정처 없이 걷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몇 달 동안 해결되지 않은 생각과 좌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지만 잠시라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고 걸으면서 그는 예전에 시내를 산책하다가 본 적이 있는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무료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기 위해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작은 공원이었던 탑골 공원이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는 소식을 들은 김 씨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것이 그의 압도적인 생각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운 새벽 서울 거리를 걷던 김 씨는 점점 집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도시가 아직 잠든 텅 빈 거리에 그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가끔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는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걱정과 책임감에서 조금 더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뚜렷한 목적지 없이 발걸음만큼이나 생각도 떠돌게 내버려두고 걸었습니다. 익숙한 건물과 한적한 골목을 지나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가족과 그동안의 고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드문 평화의 순간에 이런 생각들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밀어냈습니다. 이렇게 목적 없이 걷던 중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 길모퉁이를 지나던 그는 근처 공원에 모여있는 노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도 본 적이 있지만 한 번도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없었던 탑골 공원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태도로 보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그들이 실제로 무료 급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도 있었고 가방을 들고 줄을 서 있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그들의 자세와 표정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이곳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김 씨처럼 각자의 개인적인 싸움으로 힘들어하는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김 씨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소문을 들었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현재 상황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픈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간단한 식사라도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계획이나 기대는 없었지만 시간을 보내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집에서 마주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재정적 압박,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 점점 커지는 무력감 등이 공원에 다다르자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공원을 향해 걸어가면서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열심히 일해온 그가 이제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다른 노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부끄러움 대신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치 잠시나마 자신의 고난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탑골공원 같은 곳에서 그는 자신의 실패나 경제적 상황에 의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선배였을 뿐입니다. 김 씨가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고 공기는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에 그는 잠시나마 피난처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줄에서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가방을 다른 사람들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따뜻함이 불안감을 덜어주었습니다.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식사를 간절히 원하는 주변의 다른 노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위와 불확실한 앞날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는 경험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줄을 서면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의 힘든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주변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 그들은 모두 자신의 어려움에 무관심했던 세상에서 가혹한 노후의 현실을 이겨내고 있다는 공통된 유대감을 공유했습니다. 탑골공원에 줄을 서 있는 김 씨의 옷 사이로 추위가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두르고 귀마개를 썼지만 귀와 발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겨울 공기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할 것 같았고 익숙한 안락함이 있는 집안의 따뜻함은 아득한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혹독한 현실에서 벗어나 조용한 거실에 앉아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집안의 긴장감이 그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노인들과 나란히 줄을 서자 그가 겪은 불편함은 그들이 겪은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줄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김 씨는 주변을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에 황량해 보였던 공원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주변에 서 있던 많은 노인들은 추위를 막기 위해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동지애가 느껴졌습니다. 인생이 던져준 고난을 모두 받아들인 듯 보였지만 그들은 공통의 만남의 장소인 탑골공원을 찾았습니다. 노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노인들은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진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김 씨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가족을 부양해왔지만 말년에 접어든 지금 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재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가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자부심이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변 노인들을 보면서 그는 자신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는 최선을 다해 상황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느낀 불편함은 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동안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늦게 도착해서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에 다시 한번 빈약한 재정 상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줄을 서면서 다른 노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단골처럼 보였고 어떻게 절차를 밟고 어디에 서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경험은 곧 받게 될 식사에 예측할 수 없는 특성에 익숙해진 듯 어느 정도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줄은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고 김 씨는 앞쪽에 더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말을 주고받으며 가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김 씨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음식을 받을 순간을 기다리면서 긴장감과 희망이 공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침내 김 씨가 줄 맨 앞에 도착하자 한 자원봉사자가 번호가 적힌 티켓을 건네주며 곧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티켓의 번호는 58번이었습니다. 그는 식사를 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티켓을 손에 꼭 쥐고 있었지만 적어도 자리를 확보했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근처 벤치 중 하나의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그의 생각은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추위에 서 있는 동안의 발 통증, 귀가 먹먹한 느낌, 공허한 속은 삶이 얼마나 고단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서 조용한 존엄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기다리는 단순한 행위가 묘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무료 급식이 시작되자 김 씨는 기대감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던 주변 어르신들이 서서히 한 줄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배식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던 따뜻한 음식을 기대하며 서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추위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추위로 불편함을 느끼던 김 씨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생각에 갑자기 작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동안 누리지 못했던 소박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약속은 고단한 일상 속에서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박하지만 김 씨에게는 충분한 식사였습니다. 주먹밥과 단무지, 된장국 한 그릇이 메인 요리로 나왔습니다. 많지 않은 양이었지만 최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김 씨에겐 잔치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된장국은 그의 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하고 구수한 국물을 한 모금 마시는 동안 그는 뼛속 깊이 내려앉았던 추위가 물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기가 뱃속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갔고 아침 일찍부터 얼어붙었던 팔다리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김 씨는 그저 먹는다는 소박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어르신들도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것처럼 빨리 먹는 사람도 있었고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천천히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소박한 식사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아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했습니다. 연대감이 느껴졌고 역경 속에서도 어르신들은 서로의 곁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밥을 먹으면서도
주변의 대화에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성은 아까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분으로 공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곳을 자주 찾는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 이야기가 김 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때 아파트를 소유하고 가족과 함께 살며 안락한 삶을 살았던 한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중병에 걸렸고 그로 인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집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잃은 그는 탑골 공원의 무료 급식에 의지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삶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는 비단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이 한때는 편안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노령, 질병,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선에 의존해 생존해야 한다는 생각에 김 씨는 깊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불확실성에 취약한 것은 노인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위안이었던 밥 한 끼가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본질을 상기시키는 씁쓸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낸 선배들을 바라보며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김 씨는 삶이 때로는 잔인하고 무자비하지만 사람들에게 계속 살아갈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 노인들의 얼굴에는 조용한 회복력이 있었고 그들의 경험에서 그는 희미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 씨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서 느껴지던 따스함이 사라지고 공원 밖의 세상이 다시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길고 힘든 아침이었고 간단한 식사가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그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 즉 재정적 스트레스, 집에서의 긴장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압도적인 느낌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과 나눈 대화와 우연히 들었던 다른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까 자신의 경험을 많이 나눴던 노인이 함께 커피 한잔 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미래와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흐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에 뭔가 무거운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노인이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 느껴지는 동지애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며 김 씨에게 호감을 느낀 노인은 공원 입구 근처에 있는 커피 머신으로 김 씨를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간단한 커피 한 잔이 김 씨에게 묘한 위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여러 이야기를 들은 김 씨에게는 작은 친절의 몸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판기 앞으로 다가갔고 노인은 주머니에서 600원을 꺼내 두 사람에게 각각 한 잔씩 커피 두 잔을 사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는 동안 따뜻한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김 씨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한 카페도 아니었고 거창한 경험도 아니었지만 소박하게나마 삶의 경랑 속에서 평화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양손에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온기를 음미했습니다. 한편 노인은 그 순간에 만족한 듯 담배를 불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잠시 침묵 속에 서 있는 동안 김 씨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삶의 소소한 즐거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그런 평범한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테지만 오늘은 그 순간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선배와 함께 따뜻한 음료를 즐긴다는 생각은 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어려움, 예전의 힘을 잃는다는 것,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현실에 대처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노화에 대한 주제로 바뀌, 서울에 사는 67세 남성 김용현 씨는 요즘 자주 그러하듯 오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곤 했습니다. 4년 전 그는 30년 넘게 일하던 직장에서 은퇴했습니다.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아내와 무직인 딸과 함께 살면서 그의 재정 상태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잔소리가 없던 아내가 최근 들어 집에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른 새벽, 그는 무력감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처 없이 걷던 김 씨는 예전에 지나쳤던 탑골 공원이라는 공원에서 노인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무료 급식이 제공된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한번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도착한 그는 이미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무료 식사 자리를 예약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김 씨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옆에 앉은 70대 남성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너무 늦게 도착해 배고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식사를 보장받는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하 6도까지 떨어진 추운 겨울 아침이라 기다리는 시간이 불편했습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와 목도리, 귀마개를 착용했지만 김 씨는 여전히 귀와 발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먹밥과 단무지, 된장국 등 소박한 식단이었지만 김 씨에게는 반가운 안식처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옆에 앉은 노인은 지인 중 한 명이 아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다는 등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김 씨는 가족의 질병과 같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저축한 돈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김 씨는 공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 남성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고 다른 남성은 택시기사로 평생을 일했지만 아내의 장기 투병으로 병원비 때문에 저축한 돈을 모두 날렸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김 씨에게 돈에 신중을 기하고 위험한 사업을 피하며 건강을 우선시하라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김 씨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미래를 위한 준비의 중요성과 많은 노년층이 노후에 직면하는 현실을 더 잘 알게 된 채 공원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던 김 씨는 고물을 팔고 있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겨우 생계를 유지할 만큼만 벌고 있었고 전문 수집가들의 등장으로 고철 가격마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었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탑골 공원에서 만난 노인들의 고군분투를 교훈 삼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항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냉정하게 일깨워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남성 김용현 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일상은 그의 삶에서 규칙적인 일이 되었고 나이가 들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명 회사의 직원으로 퇴직 후에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30년 넘게 부지런히 일했던 그에게는
당장 책임져야 할 일 없이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약 4년 전, 그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일에 헌신한 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취업 시장은 어려웠고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산발적인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마저도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재정적 부담에 더해 은퇴에 수입이 없는 아내와 무직인 딸과 함께 집을 나눴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수년간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저축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항상 지지해주고 이해해주던 아내도 최근 들어 재정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나 잔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던 아내는 최근 들어 돈을 더 벌어오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점점 무력감을 느꼈고 날이 갈수록 가족에게 기여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불평이 잦아지고 딸이 취직하지 못하면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깊어져 정서적 부담도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김 씨 자신의 부적절함까지 더해져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키웠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축과 아르바이트로는 가족에게 익숙했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더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습니다. 항상 든든한 가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이제 가족을 실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는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고 죄책감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어느 날 아침, 김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이른 아침의 고요함은 모든 것을 고요하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이 고민을 털어놓기 전에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뚜렷한 계획 없이 그는 숨막히는 집안 분위기를 벗어나고 싶어 차가운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서울 거리를 정처 없이 걷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몇 달 동안 해결되지 않은 생각과 좌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지만 잠시라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고 걸으면서 그는 예전에 시내를 산책하다가 본 적이 있는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무료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기 위해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작은 공원이었던 탑골 공원이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는 소식을 들은 김 씨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것이 그의 압도적인 생각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운 새벽 서울 거리를 걷던 김 씨는 점점 집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도시가 아직 잠든 텅 빈 거리에 그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가끔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는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걱정과 책임감에서 조금 더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뚜렷한 목적지 없이 발걸음만큼이나 생각도 떠돌게 내버려두고 걸었습니다. 익숙한 건물과 한적한 골목을 지나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가족과 그동안의 고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드문 평화의 순간에 이런 생각들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밀어냈습니다. 이렇게 목적 없이 걷던 중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 길모퉁이를 지나던 그는 근처 공원에 모여있는 노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도 본 적이 있지만 한 번도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없었던 탑골 공원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태도로 보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그들이 실제로 무료 급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도 있었고 가방을 들고 줄을 서 있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그들의 자세와 표정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이곳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김 씨처럼 각자의 개인적인 싸움으로 힘들어하는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김 씨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소문을 들었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현재 상황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픈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간단한 식사라도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계획이나 기대는 없었지만 시간을 보내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집에서 마주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재정적 압박,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 점점 커지는 무력감 등이 공원에 다다르자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공원을 향해 걸어가면서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열심히 일해온 그가 이제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다른 노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부끄러움 대신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치 잠시나마 자신의 고난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탑골 공원 같은 곳에서 그는 자신의 실패나 경제적 상황에 의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선배였을 뿐입니다. 김 씨가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고 공기는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에 그는 잠시나마 피난처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줄에서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가방을 다른 사람들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따뜻함이 불안감을 덜어주었습니다.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식사를 간절히 원하는 주변의 다른 노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위와 불확실한 앞날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는 경험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줄을 서면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의 힘든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주변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 그들은 모두 자신의 어려움에 무관심했던 세상에서 가혹한 노후의 현실을 이겨내고 있다는 공통된 유대감을 공유했습니다. 탑골 공원에 줄을 서 있는 김 씨의 옷 사이로 추위가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두르고 귀마개를 썼지만 귀와 발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겨울 공기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할 것 같았고 익숙한 안락함이 있는 집안의 따뜻함은 아득한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혹독한 현실에서 벗어나 조용한 거실에 앉아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집안의 긴장감이 그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노인들과 나란히 줄을 서자 그가 겪은 불편함은 그들이 겪은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줄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김 씨는 주변을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에 황량해 보였던 공원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주변에 서 있던 많은 노인들은 추위를 막기 위해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동지애가 느껴졌습니다. 인생이 던져준 고난을 모두 받아들인 듯 보였지만 그들은 공통의 만남의 장소인 탑골 공원을 찾았습니다. 노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노인들은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진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김 씨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가족을 부양해왔지만 말년에 접어든 지금 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재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가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자부심이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변 노인들을 보면서 그는 자신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는 최선을 다해 상황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느낀 불편함은 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동안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늦게 도착해서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에 다시 한번 빈약한 재정 상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줄을 서면서 다른 노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단골처럼 보였고 어떻게 절차를 밟고 어디에 서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경험은 곧 받게 될 식사에 예측할 수 없는 특성에 익숙해진 듯 어느 정도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줄은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고 김 씨는 앞쪽에 더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말을 주고받으며 가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김 씨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음식을 받을 순간을 기다리면서 긴장감과 희망이 공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침내 김 씨가 줄 맨 앞에 도착하자 한 자원봉사자가 번호가 적힌 티켓을 건네주며 곧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티켓의 번호는 58번이었습니다. 그는 식사를 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티켓을 손에 꼭 쥐고 있었지만 적어도 자리를 확보했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근처 벤치 중 하나의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그의 생각은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추위에 서 있는 동안의 발 통증, 귀가 먹먹한 느낌, 공허한 속은 삶이 얼마나 고단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서 조용한 존엄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기다리는 단순한 행위가 묘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무료 급식이 시작되자 김 씨는 기대감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던 주변 어르신들이 서서히 한 줄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배식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던 따뜻한 음식을 기대하며 서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추위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추위로 불편함을 느끼던 김 씨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생각에 갑자기 작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동안 누리지 못했던 소박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약속은 고단한 일상 속에서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박하지만 김 씨에게는 충분한 식사였습니다. 주먹밥과 단무지, 된장국 한 그릇이 메인 요리로 나왔습니다. 많지 않은 양이었지만 최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김 씨에겐 잔치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된장국은 그의 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하고 구수한 국물을 한 모금 마시는 동안 그는 뼛속 깊이 내려앉았던 추위가 물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기가 뱃속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갔고 아침 일찍부터 얼어붙었던 팔다리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김 씨는 그저 먹는다는 소박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어르신들도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것처럼 빨리 먹는 사람도 있었고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천천히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소박한 식사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아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했습니다. 연대감이 느껴졌고 역경 속에서도 어르신들은 서로의 곁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밥을 먹으면서도 주변의 대화에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성은 아까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분으로 공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곳을 자주 찾는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 이야기가 김 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때 아파트를 소유하고 가족과 함께 살며 안락한 삶을 살았던 한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중병에 걸렸고 그로 인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집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잃은 그는 탑골 공원의 무료 급식에 의지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삶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는 비단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이 한때는 편안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노령, 질병,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선에 의존해 생존해야 한다는 생각에 김 씨는 깊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불확실성에 취약한 것은 노인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위안이었던 밥 한 끼가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본질을 상기시키는 씁쓸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낸 선배들을 바라보며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김 씨는 삶이 때로는 잔인하고 무자비하지만 사람들에게 계속 살아갈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 노인들의 얼굴에는 조용한 회복력이 있었고 그들의 경험에서 그는 희미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 씨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서 느껴지던 따스함이 사라지고 공원 밖의 세상이 다시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길고 힘든 아침이었고 간단한 식사가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그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 즉 재정적 스트레스, 집에서의 긴장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압도적인 느낌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과 나눈 대화와 우연히 들었던 다른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까 자신의 경험을 많이 나눴던 노인이 함께 커피 한잔 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미래와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흐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에 뭔가 무거운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노인이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 느껴지는 동지애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며 김 씨에게 호감을 느낀 노인은 공원 입구 근처에 있는 커피 머신으로 김 씨를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간단한 커피 한 잔이 김 씨에게 묘한 위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여러 이야기를 들은 김 씨에게는 작은 친절의 몸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판기 앞으로 다가갔고 노인은 주머니에서 600원을 꺼내 두 사람에게 각각 한 잔씩 커피 두 잔을 사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는 동안 따뜻한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김 씨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한 카페도 아니었고 거창한 경험도 아니었지만 소박하게나마 삶의 경랑 속에서 평화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양손에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온기를 음미했습니다. 한편 노인은 그 순간에 만족한 듯 담배를 불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잠시 침묵 속에 서 있는 동안 김 씨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삶의 소소한 즐거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그런 평범한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테지만 오늘은 그 순간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선배와 함께 따뜻한 음료를 즐긴다는 생각은 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어려움, 예전의 힘을 잃는다는 것,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현실에 대처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노화에 대한 주제로 바뀌